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페이지 64페이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프린트 올려놨었죠. 프린트에서 요약 정리된 부분, 그 부분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업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럼 64페이지 봅시다. 자, 적극적으로 변한 이생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생의 말하기 방식이 어때요? 처음에는 부인에게 고맙다고 했죠. 네 덕분에 내가 이제 부모님께 돌아가셨을 때 얘로서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 효를 다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로 이제 감사함을 전했었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싶지 않다.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같이 돌아가자. 라는 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달을 하면서 부인을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최 씨가 대답을 하였다. 자, 뭐라고 하냐? 당신의 목숨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안녕 하고 이제 떠나는 부분이야. 완전 끝이에요.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라는 것은 거기다 나와 있어요.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놓으면 장부, 그러니까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데스노트 뭐 이런 거. 죽은 사람의 장부, 죽은 사람 리스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미 귀신 리스트에 내가 올라가 있으니 그 말은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니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별의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운명의 법도라는 게 뭘까요? 내가 귀신의 명부에 이미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나는 귀신인데 산 사람이랑 억지로 함께 하려고 한다면 단지 저에게만 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해가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슬프죠? 최 씨가 더 이상 이생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다 드러나 있네요. 나는 귀신이고요. 당신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내가 귀신의 입장에서 산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신도 벌을 받을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다만 이제 자기의 부탁이 드러나 있어요. 어떤 부탁이냐?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다만 제 시체가 아무 때나 지금 흩어져 있으니, 이제 찢어 죽였다 했잖아요. 아무 때나 지금 내 시체가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빛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내 시체를 잘 수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최 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 수습을 안 했을까요? 그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생이 최 씨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아직 최 씨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렀다. 너무나 슬프다. 그쵸?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버린 거야. 안녕. 이렇게. 자,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가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네요. 자, 이생은 자 드디어 이제 시체를 수습하는 내용이죠.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제사 지내주고 나서 이생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이생도요 역시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너무나 슬퍼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병이 생겨가지고 죽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전 소설은 대부분 해피엔딩인데요. 여기서는 비극적인 결말이 드러나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시습 작가를 계속 생각을 해보자면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약간 좀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서는 더 이상 뜻을 두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약간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좌절하고야 말았다. 그래서 결국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야 말았다라는 것과 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최 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죠. 잊지 못해서 결국에 같이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 여기 보시면 갑자기요. 여기 전화가 말았다. 여기까지 딱 하면 이야기가 딱 끝났잖아.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전해져 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체크하시고 이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설화적인 기법을 쓰고 있다. 설화라는 게 뭐예요? 옛 이야기죠. 신화, 전설, 민담처럼요. 옛날 이야기 같은 끝마무리를 하고 있다. 어디가요? 바로 이 부분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 방식을 쥐고 있죠. 그래서 설화적인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그리고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점점점점점 뒤에 뭔 이야기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뭔가 이어질 것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그래서 여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최씨가 이승을 떠나고 이후에 이생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슬픈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성 기에 주목하라고 했죠. 기이하다, 스트레인지. 자, 여기에 대한 그 기능을 볼까요? 자,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죠. 이게 우리 기이한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지? 포인트는 죽은 최씨하고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지냈다. 죽은 사람과의 인연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 얘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서사적인 긴장감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죽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작품의 주제의식 뭐라고 했죠?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죽어서도 만나니까. 또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과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 그런 강한 의지 같은 게 드러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성에서는 요 기이하다. 그래서 왜 기이하냐? 죽은 사람과 사랑을 하더라. 뭐 이런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생규 장정 끝났네요. 오, 끝났지만 끝이 아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를 올려놓은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펼치고 같이 요약정리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약정리 들어가 볼까요? 문화작품 감상의 맥락 부분에서 들어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준 거 보시면 문화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맥락, 다양한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바로 작가,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인데 왜 작가라고 돼 있지? 이거 아니에요.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이거 사회문화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는 바로 작가, 사회문화,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맥락이라는 것은 작품이 외부 세계와 맺는 관련성, 외부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연결이 되는 외부 세계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맥락이라고 한다. 그냥 뭐 쉽게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작품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말이 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특히 작가, 사회, 문화, 상호 텍스트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맥락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는 뒤에서 이제 공부할 쉽게 쓰여진 시에서 공부를 할 거고 여기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교적인 사회 분위기 있었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최 씨의 행동. 최 씨는 굉장히 적극적인 캐릭터였구나라는 거.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 맥락은 우리 뒤에 우리가 이제 학습활동 부분에서 최측전이랑 같이 엮어서 읽는다고 했었죠. 그렇게 주제나 형식이 동일한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읽는 거 이런 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생규 장전 한번 요약 정리 해볼까요? 이생규 장전은요, 전기소설이에요. 기 잘 보라고요. 기 뭐라고? 기하다의 기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쓰여졌죠. 조선, 언제라고요? 조선 전기의 소설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전기가 뭐라고? 기이하다, strange. 자, 낭만적이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극적이죠. 비극적인 결말이잖아요. 결국 이생도 같이 죽죠. 자, 시간은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했죠. 우리 시간 공간에서 배경 부분이 뭐가 특이하다고 했어요? 당시와는 다르게 바로 우리나라의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구나. 요것이 특이하다고 했었죠. 시간적인 배경은 고려 말 공민왕 때라고 했었죠. 그리고 공간은 고려의 개성, 즉 송도였어요. 자, 그리고 이어 주제는요, 바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 주제였어요. 특징을 보시면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 현실의 제도 뭐니? 유교적인 사회 제도하고 대결하는 인간 언제 나왔었니? 바로 두 번째 이별을 했을 때 누구 때문에 이별을 한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반대를 했죠. 왜냐면 최 씨의 집안은 너무나 높아. 너무나 높은데 우리 집안, 이생의 집안은 아주 볼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벨이 안 맞아. 즉 본관적인 사회 제도를 들어서 반대를 한 거였죠.
거기에서 현실의 제도네요. 자, 전쟁과 대결한 건 뭐였지? 바로 몇 번째 이별이었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별했던 두 번째 이별이었죠. 바로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별했던 두 번째 이별이랑 연결이 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니? 바로 드디어 운명과 대결한 거. 운명 뭐였니? 바로 최 씨는 귀신이었고요. 이생은 사람이었잖아요. 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귀신인데요. 어떻게 너는 인간인데 함께 할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인간과 운명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구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이별이세요. 자, 특히나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렇죠. 최씨 죽은 귀신과의 사랑에서 우리가 뭔다고 정기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뭐라고? 기이하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그쵸? 자, 그리고 특이하게 뭐가 들어가 있다고? 삽입시가 들어가 있다고요. 시가 들어가 있어서 등장인물의 심리, 특히나 누구의 심리였니? 우리가 방금 공부한 부분에서는요, 바로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최씨의 심정이었죠. 여자 주인공의 심정, 너무나 슬프다, 애달프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되게 특이했어요. 이 소설은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였어요. 만남 3번이나 만나고 이별도 3번이나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였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김시습이라는 작가는 원래는 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유교 사상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승려로 귀화하게 되죠. 그 계유정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단종 사촌이래. 조카인,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잖아요. 그거에 반대를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나는 세상 일에 뜻이 없다. 나는 단종만 섬길 것이다. 나는 그 수양대구를 섬길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불교의 사상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작품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은 도교의 사상도 나왔었죠. 그 도교의 사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 전체로 본다면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 선이 도교예요. 도교의 사상이 서로 섞여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서는 어디에 나왔었어요? 62페이지를 보시면 복례산에서 뭐 취굴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바로 신선과 관련된 부분이구나, 선사상이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품의 구성을 볼게요. 발단은 처음에 이생이 최씨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전개 부분에서는 이생이 부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최씨와 혼인했고, 자,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이죠. 이 부분만 방금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으로 최씨가 죽게 되고, 그 이생이 최씨의 환신, 그러니까 이제 최씨 귀신과 다시 재회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마지막에 영원히 이별했다. 이생 너는 사람이고 최씨 나는 귀신이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영원히 안녕.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위기, 절정, 결말만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3번이나 반복이 된다고요. 이거 다 했어요. 첫 번째 만남 어때요? 이생이 이씨래요. 섞어버렸네요. 이생과 최씨를. 이생과 최씨가 만나서 사랑을 했지. 이생 규 어디 엿본다고 짱짱 어디요? 담장을 이생규 장장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생이요 담장을 엿보다가 서로 시를 주고받다가, 시를 모르면 사랑을 못하겠네. 선생님은 사랑을 못하겠네요. 이 조선시대에 일단 시를 잘 못 써. 그쵸? 어쨌든 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빠진다. 첫 번째 만남. 하지만 이별을 했다고 이생 부모님이 반대를 했죠. 왜냐면 최씨의 집안은 너무나 좋은 집안, 우리 집안은 몰락해가는 집안, 별로 안 좋았다고요. 우리는 레벨이 달라. 반대.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본관적인 사회제도 때문에 이별을 했구나. 자,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최씨가 안 돼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부모를 잘 설득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된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에서는 둘이 뭘 하죠? 결혼을 한답니다. 두 번 만나고 결혼. 그런데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전쟁 때문에 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생과 최씨가 헤어지고, 최씨는 도적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의 난을 계기로 뒤에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났는데 어때? 이생과 최씨가 재회를 하는데, 이때 최씨는 귀신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이었다고요. 왜냐면요,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거든요. 최씨는요, 이미 귀신이에요. 너는 인간이고 나는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안녕!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이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별에서는 이생과 최씨가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귀신과 인간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최 씨의 성격 및 가치관.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당시의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여자가 굉장히 수동적이었죠. 자, 그런데 최 씨는 어떻게 했냐? 볼까요? 이생을 만나 사랑하게 된 후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례를 올렸다. 결혼을 추진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애정관을 지니고 있더라. 당시에 본건인데 본건이라고 써져 있네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럴까요? 그냥 봉이요, 봉. 봉이요, 봉. 이거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너무 커져버렸는데 봉이요, 봉. 아시겠죠? 본관적인 사회 문화적인 상황, 유교적인 사회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성격이더라. 여자는 수동적인데 시나 그리고 글만 읽고 그리고 수나 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녀자의 도리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요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더라. 특히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최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죠. 61페이지에서 특히 이 부분이었죠.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당신과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된 이후에 제가 스스로 주체적 적극적으로 제가 스스로요 푸른 바다의 구슬 사랑을 바친 거랍니다. 이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바로 최 씨의 성격이 드러나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핵심 작품의 정기적 이거 뭐라고? 기이하다고 그만 얘기하고 싶다고. 자, 정기적 특성 기이하다고요. 이 기이한 특성 뭐라고? 죽은 최 씨와 사랑을 한다라는 게 기이하다는 거야. 알겠지? 죽은 최 씨가 이승의 이생과 제외해서 사랑을 나누는 비현실적인 사건. 죽은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더라. 이게 바로 정기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더라. 이걸 통해서 환상적인 애절한 사랑 얘기죠. 귀신, 시공을 초월한 약간 막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환상적이에요. 애절한 사랑 얘기죠. 왜냐면 죽고 난 이후에도 잊지 못해서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이야기의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한다. 계속 이별했다가 다시 만남, 다시 이별했다가 만남.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계속 갈등이 생겼다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계속 결제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긴장감을 준다는 걸 바로 이제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풀리고 해결되고 다시 생기고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긴장감을 주고 있다. 계속 뒤에 내용을 결제하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주제의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시공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었죠. 자,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과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등장시켜서까지 만나게 하더라. 죽음을 초월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 세계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그 죽음을 초월했다라는 그 이제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가 조금 더 덜 부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 네 번째 볼게요.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제 환생하는 사건. 자, 이거는 사랑을 다시 정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다. 그래서 작가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또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죽음도 초월하여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부당한 현실, 즉 여기서는 전쟁이죠. 하지만 이제 작가의 현실로서는 뭐겠니? 바로 세조가 바로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실이겠죠. 자, 그런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 비현실적인 상황을 들어서라도 내가 저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밑에 보시면 이제 활동 작품에서 조이알의 최측전 있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어차피 학습활동에서 문제 풀고 최측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최측전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약 정리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생규정전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뒤에 학습활동 있죠. 자, 거기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